안녕하십니까. 범죄 심리 사례 분석의 첫 강의가 되겠습니다. 범죄 심리 사례 분석에서 첫 강좌에서 다룰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범죄 심리라고 하는 것을 왜 공부하죠? 공부하는 이유는 그 범죄 심리를 파악해서 혹시 내가 어떤 위험성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어떤 욕구도 있을 것이고 뭐 기회가 된다면 저런 어떤 위험성 있는 사람들을 내가 좀 이렇게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욕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범죄 심리 사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위험성입니다. 거기 위험이라는 개념이 나오지요. 위험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 되느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평가하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반복적인 범행의 횟수 이런 것도 되겠죠. 얘는 또는 그 기간, 아주 짧은 기간 내에 계속적으로 해. 이런 거. 이런 사건의 발생할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한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결과의 심각성. 단지 경미하게 손을 댄 것인지, 아니면 흉기를 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사망에 이른 것인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위험성 평가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결과의 심각성의 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이건 굉장히 단순한 생각인 거죠. 거기에 보면 발생 가능성은 발생의 빈도나 확률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결과는 영향, 즉 전치 3주, 전치 6주, 이런 거죠. 그런 개념을 볼 수 있겠죠. 위험성은 개인이 미래에 대한 다른 범죄를 행할 것 같은 의미다. 그래서 위험은 범죄같이 피해자가 있는 위험한 결과나 불행한 결과. 자, 요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위에는 위험성이에요. 밑에는 위험이죠. 그러니까 위험성은 뭐죠? 앞으로 발생할 위험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 근데 밑에는 뭐죠? 위험은 위험한 결과나 불행한 결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영어에 보면 이제 리스크란 말도 있고 dangerous란 말도 있죠. 문맥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해저드라는 것도 있고, harm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여기서 말하는 위험성은, 거기다 리스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위험성은 주로 누구의 위험성? 범죄의 위험성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위험성이란 말과 위험성 평가란 말, 위험 요인이란 말이 세 가지가 있죠. 요걸 좀 구분합시다. 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위험성은 뭐라고? 앞으로, 미래에 저지를 가능성, 재범 가능성,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위험성을 평가한다는 건 뭐죠? 미래의 재범 가능성을 미리 평가한다. 이런 얘기죠.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위험 요인이 있어야 되겠죠. 범죄 가능성을 야기하는 요인 또는 재범 가능성을 촉진하는 요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위험 요인으로 범죄학에서 많이 쓰는 것은 역시 전과력입니다. 역시 전과가 많다. 그러면 상습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누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있고요. 또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있겠죠. 학교에서의 이탈 이런 거 또는 성격적인 이상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위험 요인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위험성 평가는 위험이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들을 말합니다. 반복적인 위험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도구들이 있어요. 위험성 평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계측을 통한 미래 예측이라는 것은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이해관계인들, 예를 들면 경찰관 또는 법원 또는 사회 내에서 처우하는 기관들, 이분들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24시간 쫓아다닐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 위험성 평가를 예측하게 되면 적은 인력으로, 적은 예산으로, 적은 장비로도 합리적으로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할 수가 있죠. 즉 이 사람은 위험성이 낮다라고 하면 경계를 약화시키고 위험성이 높다라고 하면 경계를 강화시키고 이런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접근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통상 과학적인 접근의 개념이 뭐냐? 그럼 과학이란 게 뭐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설명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과학은 묘사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갖추고 있느냐 위험성 평가가 그랬을 때 이거는 과학적 평가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묘사라는 게 뭐냐? 묘사는 관찰을 통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묘사된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걸 말해요. 예측은 뭐죠?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발생할 현상에 대해서 추론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통제해야 되겠죠. 예측된 현상, 재보 위험성이 높아. 그걸 조작해서 어떻게 돼? 영향력을 미쳐서 예방 또는 축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 심리에서 위험성 평가를 한다는 것은 뭐 이전부터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 뭐 결국은 재범에 대한 거였죠. 20세기 초부터 연구자들은 공식적인 기록이나 서류들에 기입된 인구 통계학적, 뭐 연령대로 보면은 가장 그 범죄율이 높은 연령대가 뭐 당연히 뭐 20대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겠죠. 왜 젊으니까. 그러면 뭐 범죄율이 낮은 연령대 그러면 뭐 노령화 되신 분들 아니면 뭐 유아들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성별로 보면은 범죄의 90%는 누가 합니까? 남자가 합니다. 근데 최근엔 여성들이 상당히 좀 거칠어졌어요. 거의 뭐 20%대로 육박해 가고 있다는 통계 보고도 있어요. 그리고 뭐 범죄 경력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죠. 자, 그러면 범죄뿐만 아니라 미래 행동에 대한 예측을 기본으로 해서 위험성 평가는 범죄뿐만 아니라 미래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 이게 더 중요하겠죠. 예측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범죄를 막을 수 있어야 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유형과 기법을 보면 거기 그 평가 유형에 대해서 뭐 기준이 나와 있어요. 국제적인 기준이 있죠. ISO라든가 또는 뭐 지역 경찰의 방정 프로그램 뭐 또는 뭐 지역 공동체의 범기관자 협력 파트너십 뭐 예를 들면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제 범죄 예방을 위한 어떤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파트너십을 발휘하죠. 이런 것들도 해당할 수 있겠죠. 또는 범죄의 원인 요소들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이제 그 컨설팅을 통해서 상업적인 차원에서의 서비스도 뭐 가능하겠죠. 네. 자, 평가 기법들을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체크리스트 방식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성별, 뭐 그다음에 연령, 뭐 이런 것도 윤곽적인 것도 넣고 뭐 알코올 사용 정도 또는 뭐 외부에서 가출 경우, 청소년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칙칙칙 하는 거죠. 뭐 그런 방식도 있고요. 위험 매트리스 방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환에도 나와 있죠. 평가 매트리스 방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방식도 많이 쓰이죠. 뭐 확률적 위험성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요. 브레인스토밍도 잘 아시죠. 수많은 대책이나 의견들을 듣고 거기에서 합리적인 어떤 결정을 도출하는 방식들 또는 뭐 인터뷰 방식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강력 범죄자들을 인터뷰해서 위험성 평가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자, 체크리스트 방식은 기존의 위험성 평가의 결과 또는 과거의 실패의 결과로서의 경험으로부터 수집되는 위험 요인들 리스트예요. 네. 그다음에 매트리스 방식은 뭐 위험의 크기, 뭐 발생 가능성과 영향 크기에 결정된다는 점을 기초로 해서 정량적으로 수치화한 방식이죠. 지금 뭐 5 곱하기 5도 있고 3 곱하기 3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 매트리스 방식으로 해서 위험성. 그래서 만약에 5 상태에서 제일 맨 끝에 있다. 그럼 가장 심각한 정도죠. 내려가면은 뭐 경미한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록화해서 집단화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확률적 위험성 분석이라는 것도 있죠. 이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위험 변수의 확률 분포를 가정해서 결과 변수의 확률 분포와 누적 확률 분포를 통해서 이 불확실성을 계량하는 모형인데 뭐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거기까지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위험성 평가에서 이런 어떤 개념의 검사 평가법들이 있다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또는 what if 시나리오를 발생시켜서 만약 또는 뭐 이래서 난수와 뭐 시뮬레이션하는 형태의 상황 부정한 기법도 있어요. 그 밖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위험성 분석 모델링들이 나와 있지요.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험성 평가에서는 단 한 가지 기법만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예를 들면 MMPI에서 PD 척도가 매우 높게 나왔다. 즉 그 PD 척도는 반사회성 척도를 말하는 건데 이게 높게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반사회적인 사람일까? 이렇게 결론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는 가능하면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고 기법들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 성격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 성격에 따라서 한 가지 상의 평가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상을 사용하라고 권장을 합니다.